한미 정상이 7일 회담에서 핵잠수함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잠수함 개발 기술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구매 방식을 압박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잠수함 관련 미국이 원칙적으로 도입을 승인하고 구입과 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기술적 측면부터 함께 검토해 나가는 세 가지에 합의했다. 원칙적 승인 자체가 전례 없는 성과인 만큼 최초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인 360사업이 2003년 좌초한 이후 14년간 금기로 여겨진 핵잠수함 도입의 물꼬가 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입과 개발을 동시에 거론하면서 주도권마저 미국이 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한 스텔스 전투기나 첨단 정찰 자산은 싸우는데 딱히 뿌리가 없지만 이미 건조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핵잠수함은 구매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핵잠수함은 원자로와 추진 체계 등 주요 기반 기술을 우리가 대부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0사업 당시 이미 4,000톤급 잠수함의 기본 설계를 마쳤다. 다음 단계인 상세 설계를 거치면 도면이 완성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60사업의 주요 실무자로 참여했다. 14년이 지난 현재의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설계와 제작까지 최소 3년 길어도 7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1950년대 미국이 최초의 핵잠수함을 만들 때는 7년이 걸렸다. 물론 원자로를 잠수함에 접목하는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긴 하다. 또 핵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에도 미국의 동의가 절실하다. 동북아의 비확산과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미국의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로서는 개발이나 구매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핵잠수함을 확보하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얼마든지 집을 짓고 아궁이도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이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결국 미국의 구매 압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발 기술은 이미 상당히 확보한 상태에서 핵잠수함을 통째로 구매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퇴역을 앞둔 미국의 LA급 잠수함마저도 한 척당 1조에서 2조 원에 달한다. 국산 개발 핵잠수함에 1조 5천억 원이 추산된다는 점에서 구매 방식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방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무역 적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은 만큼 핵잠수함은 최종 도입까지 여러 단계에서 결국 미국 측의 협상 지렛대로 전락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핵잠수함 개발 착수 가능할까? 저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대표하는 언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해군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헨리 잭슨함이 워싱턴주 후잭사운드 해군 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이야기가 군 안팎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국회 국정감사와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거론됐다.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효과와 개발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와 북미 정상회담에 무맞춰 연구 용역 결과는 발표되지 못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해군력에 맞설 히든 카드지만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발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거론된 상황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말도 못 꺼내는 실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10에서 20년 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강력한 전략무기인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제기된다. 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민에서 다음 승조원들이 모니터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보며 의논을 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 무한대 자막 능력 갖춘 심해의 저승사자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력을 쓰는 잠수함은 공격 원잠으로 불리며 SJM을 탑재하면 전략 원잠이 된다. 공격 원잠이란 무한대나 다름없는 수준의 자막 능력과 빠른 속도를 이용해 적 함정을 공격하고 아군 함대를 원거리에서 호위한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전략 원잠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만 보유하고 있다. 핵전쟁 발발 시 적의 선제 핵공격을 피해 제1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무제한의 자막 능력을 갖고 있어 보급품과 승조원들의 체력만 뒷받침되면 장기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디젤 잠수함보다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수중에서 더 빠른 속도를 낸다. 강대국들은 일찍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열을 올렸다. 미국이 1954년 건조한 노틸러스함은 세계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으로 2번의 연료 재보급으로 30만 킬로미터를 항해해 디젤 잠수함의 결점을 1거급 잠수함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일신했다. 노틸러스함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의 가치를 확인한 미국은 1955에서 1970년 건조한 잠수함 105척 중 한 척을 핵추진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에 자극받은 영국, 프랑스, 중국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에 뛰어들었다. 영국은 1982년 포클랜드 분쟁에서 공격 원장 홍코레함이 아르헨티나 해군 순양함 제너럴 벨그라노함의 어뢰를 발사격침시켰다. 현재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73척을 보유해 전 세계 해상에 투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포함해 65척, 러시아는 64자, 일본은 디젤 잠수함 18척을 갖고 있다. 2014년 11월 27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위한 강제 절단식이 열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한국 핵잠수함 보유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27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슬이 건조 강제 절단식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신형 잠수함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되는 장보고3는 고성능 연료전지를 이용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적용해 수중에서 최대 3주 이상 항해할 수 있다. 선체 중앙에 6기의 수직발 사관을 탑재해 지상 공격 능력도 갖추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의 막강한 해군력을 상대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추진 잠수함을 개발, 건조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개발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 3,000톤급 잠수함을 이제야 건조하는 상황에서 최소 5,000톤이 넘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미약한 잠수함 산업 인프라 실태로 볼 때 말 그대로 무한도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원자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담소화 및 중소도시 발전용으로 개발한 소형 원자로 스마트비가 있지만 비좁은 잠수함 내부에 장착하려면 원자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수중에서 잠수함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원자로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들을 원자로 안에 컴팩트하게 자리 잡게 하는 기술은 또 다른 차원의 난제다. 원자로에서 만든 동력을 잠수함에 전달하는 체계 등도 리스크를 높인다. 이를 극복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실전 배치하려면 20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핵연료 확보도 문제다. 최신 핵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핵연료는 우라늄 농축률이 90%에 달한다. 이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로스앤젤레스급을 비롯한 냉전 시절 핵추진 잠수함도 농축률은 40%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에 있어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일 조짐은 있지만 핵비확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핵연료를 한국에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군 소식통은 영국도 핵연료나 기술 제공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핵연료 확보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미국과의 관계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에릭 프렌치 미국 시러큐스대 박사는 8일 개최된 제18회 해군 함토론회에 앞서 7일 배포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결정하면 한미동맹의 새로운 긴장과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미 간 123협정은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원료 확보와 관련해 외교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123협정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의 그 사용 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 협정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남은 방법은 외국과의 기술 협력뿐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상호 협력에 소극적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 문제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프랑스 DCNS가 개발한 바라쿠다 핵추진 잠수함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은 안전 잠항 신도 400m, 최고 속력은 수중 25노트, 수상 14노트로 6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 70일까지 작전할 수 있다. 사문에 533mm 어뢰발 사관과 12개의 수직 발사대를 갖추고 어뢰와 기뢰에 대한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농축률이 20%대 미만인 핵연료를 사용해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배 논란도 피할 수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공격원잠 다워야 가장 정비를 받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 막대한 건조 비용은 걸림돌로 남는다. 바라쿠다 핵추진 잠수함의 한 척당 건조 비용은 12억 6천만 유로에 달한다. 국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그 비용은 바라쿠다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관련 기반이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므로 그만큼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한 차원 높이는 전략무기다. 하지만 기술적, 재정적, 정치적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보다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한 국가의 수는 훨씬 적다. 보유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지만 한 번 확보하면 전략적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핵추진 잠수함 확보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자칫하면 2030에서 2030년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보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부터 관련 기술 확보와 해외 협력 방안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핵추진 잠수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터키리라. 오늘은 세계 최신 주력 전차 즉 3세대 전차의 보유 국가로 터키리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전차를 보유했다는 말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를 보유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5킬이나 대한민국. 한국군은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1700대 이상의 최신 전차 보유량을 가진 국가로서 3세대 전차 보유 수량만 하여도 요즘 지상군 전력을 불이 나게 감축 중인 영도 보유 수량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영국이 챌린저 227대, 프랑스가 르클레르이 100대, 독일의 레오파르트 E7 328대를 가지고 있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구형 무기체계라고 해도 대량의 보유량과 종단거리가 짧아 전면전 시화력을 집중한 전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구조상 한국군은 국토의 크기에 비해 비상식적일 정도로 많은 육군력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터키리라에 랭크된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체적인 전차 개발 기술이 없어 수입을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3세대급 이상의 전차를 개발할 수 있는 세계 10개의 전차 개발국 중 하나로 꼽히며 한국 제형에 맞춰 제작한 동시에 모든 전차가 10화의 능동방호장치 등의 최신 개량을 통해 기존 K1 계열 역시 전량 3.5세대급으로 최신 개량될 예정이다. 실질적 전력의 상승 폭이 매우 높습니다. 터키리라. 인도. 세계 5대 군사 강국으로 꼽히는 인도는 상당한 전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려 1600여 대 이상의 러시아 ZT-90 SP 슈마와 T-91을 포함해 자국에서 생산한 아준 전차 366대 포함 2017년 기준 총 2016대의 3세대급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인구와 더불어 국토가 넓고 항상 주변 중소국과 특히 파키스탄이나 중국과 국경 분쟁과 전면전을 대비하고 있고 지금도 분쟁 중인 국토가 많아 지상군 전력 대부분이 한중러처럼 화력과 기동력에 치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준 전차의 경우 30년 이상 국산화를 시도하다가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이지 못해
결국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티구 전차의 수출 모델을 도입하는 상태입니다. 3. 터키라 중국. 중국은 예비 전력과 구형 유지 장비 포함 집계되는 예상 전차 보유량이 9,000대 수준으로 미국보다 많은 세계 2위의 전차 보유국으로 꼽히지만 대부분 전차들은 북한 전차와 마찬가지로 2세대급의 개량형 장갑을 두른 전차로서